안녕하세요. 오수환 교수입니다. 정보처리 기사 필기 강의를 여러분들과 같이 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정보처리 기사는 총 5개의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1과목에 소프트웨어 설계, 2과목이 소프트웨어 개발, 3과목이 데이터베이스 구축, 4과목이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그 다음에 5과목이 정보 시스템 구축 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수업은 1과목 소프트웨어 설계서부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설계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프로그램이라든지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이 소프트웨어 설계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을 공부하는 이러한 과목입니다. 여러분들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하면서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레톰 분석이다라고 하는 이 프레톰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데요. 이 프레톰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프레톰이 과연 뭐냐라고 하는 이런 얘기인데 이 프레톰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이 프레톰이라고 하는 게 기출문제, 그 과거의 시험 문제에 여러 번 출제가 됐던 이러한 이야기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좀 중요한 얘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프레톰이다라는 말은 꼭꼭 이 IT 계열에서만 쓰는 말은 아니죠. 여기 지금 알아두기에 보면 프레톰이라고 하는 것은 기차역에서 승객이 타고 내리기 쉽도록 여러 사람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해준다. 여기 편리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프레톰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람들이 기차역에서 타고 내리는 것처럼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결합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유용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이러한 것이 프레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교재에서는 이렇게 프레톰의 개념해서 비즈니스에서 여러 사용자 간의 관계를 형성하고 비즈니스적인 거래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구성한 정보 시스템의 환경으로서 개인 및 기업 등 모두가 참여를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구축한 환경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프레톰 참여자들 모두에게 새로운 가치와 혜택을 제공한다. 이런 의미예요. 이렇게 말로 읽어보니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좀 쉽게 얘기해보면, 요즘 말하는 그 배달하는 서비스 있죠. 무슨 민족. 이게 제가 좀 말하기가 좀 어려운데, 비읍달 민족. 이렇게 얘기하는데, 걔네들은 그런 배달하는 플랫폼을 하나 개발을 해서 사용자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생산자들이 생산성을 높여줄 수 있도록 해준 플랫폼을 개발한 거죠. 그래서 무슨 민족이 아주 대단히 이윤을 많이 창출하는 이러한 플랫폼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또 예를 들어서 유튜브다 그러면 유튜브 플랫폼은 서비스 제공자나 사용자가 동시에 서로 어떤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사용자와 이런 제공자가 같이 이렇게 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에 보니까 생산자와 플랫폼의 제어와 서비스가 왔다 갔다 하고요. 소비자의 제어와 서비스가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플랫폼은 참여자 모두에게 새로운 가치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그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플랫폼이다라고 하는 말에는 여기 컴포넌트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소프트웨어다라고 하는 이런 소프트웨어 이야기가 나와요. 소프트웨어다. 그 다음에 하드웨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프로그램이죠. 그 다음에 하드웨어는 뭐예요? 기계죠, 기계. 그러니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그리고 서비스,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죠. 기술. 그래서 그런 걸 합쳐서 우리가 아키텍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와 서비스가 서로 어떤 상호 약속이, 이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걸 우리가 약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서로 이 프레톰에서 약속에 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스탠다드다라는 것은 뭐 표준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어떤 표준에 의한 약속에 의한 정책으로 서로 가치와 혜택을 제공받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프레톰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좀 시험에 가끔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이 프로토콜은 뒤에 가면 이제 우리 네트워크 통신에서 많이 공부하게 될 텐데 약속이다, 규약이다 이런 단어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약속에 의해서 서로 통신하고 약속에 의해서 서로 데이터를 교감하는 거죠. 서로 의사가 커뮤니케이션이 되려면 이 약속이 맞지 않으면 절대로 의사를 소통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제가 아무리 강의를 잘한다고 해도 여러분이 알아듣지 못하는 외래어로 강의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강의를 들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여러분하고 저는 한국어라고 하는 약속, 프로토콜에 의해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의를 들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프레톰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레톰의 기능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연결 기능이 있어요. 이 연결 기능은 뭐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결해 준다 이런 거죠. 여기 증권거래소, 옥션 등 상점과가 같이 여러 그룹의 교환 및 매매를 할 수 있는 가상의 연결 공간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서로 연결해 준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일종의 뭐 증권 매매를 한다. 이것도 일종의 하나의 프레톰이다 이거죠. 그다음에 운용 비용을 감소할 수 있어요. 즉 프레톰을 이용하니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이런 것을 프레톰이 대신해 주기 때문에 프레톰을 이용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시간이라든지 이런 운용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죠. 요 기능, 여기 연결 기능, 그 다음에 운용 비용 감소 기능 이것들은 상당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검색 시간을 절약해 준다. 프레톰이 제공하는 검색 엔진이 사용자에게 일종의 신뢰를 부여함으로써 서비스에 대한 일정 수준의 질을 보장하는 이러한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프레톰 안에서 모여서 서로 커뮤니티 형성하는 이런 네트워크 형성 효과가 난다는 거죠. 소문이 퍼지는 것처럼 참여원들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상호 교류를 할 수 있는 커뮤니티 효과가 나타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삼각 프리즘이다라고 하는 것은 빛이 방향을 바꾸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직접 관계가 없는 것처럼 이런 그룹들이 서로 연결시켜줘 이렇게 대충 보기에는 저게 무슨 관계일까 이랬는데 그런 것들을 서로 다른 것들을 연결시켜주는 이러한 기능도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인데 프레톰 기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연결 기능과 비용 감소, 시간 절약, 커뮤니케이션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 번째 보면 프레톰의 유형이 나와요. 자, 이 프레톰의 유형에는 상점형이 있어요. 상점형. 여기 뭐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같이 뭐 이렇게 물건을 사고 파는 이런 상점형이라는 거죠. 애플의 아이튠즈라든지 그러니까 수요자와 공급자들이 프레톰을 근거로 물건을 서로 주고받고 사고 팔고 하는 이러한 상점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슬형이 있습니다. 사슬형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자와 고객을 연결시켜 주는 거죠. 그 비즈니스의 수행을 위한 가치사들, 밸류체인인데 이 밸류체인을 프레텀에 형성해 두고 이를 기반으로 참여자들이 협업을 통해서 가치활동을 전개하는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걸 뭐 사슬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상거래형이 있어요. 이베이와 같은 이런 게 있고 대리형이 있는데 이 뭐 아마존이다 뭐 이런 건데 프레텀으로서 거래 사이트가 직접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자와 수요자들이 자유롭게 매매를 할 수 있게 하는 이런 대리인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대리인의 역할이다. 그래서 아마존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예를 지금 우리가 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 웹 서비스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웹 서비스형에 여기 지금 AWS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이 AWS는 무슨 말이냐면 아마존 웹 서비스예요. 아마존 웹 서비스. 아마존 웹 서비스다 이런 말이에요. 아마존 웹 서비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아마존 웹 서비스인데 이 AWS는 아마존의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이에요. 아마존 웹 서비스는 다른 웹사이트나 클라이언트 측의 응용 프로그램에 대해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러한 서비스를 우리가 AWS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고 하는 얘가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웨어 애저도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컴퓨팅 즉 클라우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뭐 클라우드다 이런데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애저 얘기 많이 하는데 이 클라우드는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도 이미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파일을 옮길 때 어떻게 했어요? USB라든지 이런 이동용 장치에 저장을 해놓고 다시 컴퓨터에 꽂아서 이렇게 썼지만 요즘에는 그렇게들 안 하잖아요. 그냥 웹하드에 저장을 해서 내가 필요한 곳에 가서 얼마든지 다운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이런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클라우드 컴퓨팅 개념을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뒤에 가서 또 나올 거니까. 그래서 이 웹 서비스형의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는 클라우드 컴퓨팅이다. 그런데 그 클라우드 컴퓨팅 중에서 LAAS라고 하는 이러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다. 이런 것을 우리가 웹 서비스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게임형이 있습니다. 이 게임형이라고 하는 것은 프레텀 기반으로 게임에 관한 수요와 공급을 연결해주는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인데 카카오 게임이 가장 대표적인 뭐 이러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프레텀 분석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레텀 분석에 프레텀의 기능 분석을 한번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프레텀은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운용 비용을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죠. 비용을 감소하는 거예요. 비용을 감소한다. 여기서 비용을 감소시키며 생산성은 어떻게 돼요? 높여야 되는 거죠. 이렇게 향상시킨다. 이런 얘기죠. 또한 앞에서 우리 커뮤니티 얘기가 있었죠.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네트워크의 효과를 유발하는 이러한 기능을 갖는 것이 바로 프레텀 기능 분석입니다. 그런데 그 분석 방법에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가 있는데 기능 테스트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시스템의 프레텀을 평가할 수 있는 현재 시스템에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뭐 이런 기능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문서 점검입니다. 현재 시스템 프레텀과 유사한 프레텀의 기능 자료들을 서로 분석을 해보는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인터뷰를 통해서 여기서 사용자 인터뷰다라는 말은 뭐 꼭 마이크 대고 하는 그런 인터뷰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면담 조사라든지 면답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설문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재 시스템 사용자를 대상으로 프레톰 기능에 어떤 사용하는데 불편함은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사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석 방법에는 기능 테스트와 문서 점검과 그다음에 사용자 인터뷰가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프레톰의 성능 특성 분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비스가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프레톰이 갖춰야 되는 기본적인 성능이 있겠죠. 또 그런 성능을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지 객관적인 평가 지표를 설정해서 각 용도에 맞는 성능을 분석하고 추후에 프레톰을 감시하는 뭐 이러한 내용인데 여기 기능 테스트, 문서 점검, 사용자 인터뷰와 뭐 거의 같은 이야기다. 뭐 이렇게 보여지기는 하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성능 테스트다 이렇게 나와요. 아까 뭐 기능 테스트는 거의 다를 거 없죠. 이 성능 테스트다라고 하는 말에 여기 응답 시간이다, 이 리스폰스 타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리스폰스 타임. 이 리스폰스 타임은 내가 뭘 명령을 줬으면 그 명령에 반응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어때요? 반응 시간은 어떻게 돼요? 내가 눌렀는데 1분 동안 아무런 뭐가 없어. 그러면 기다릴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르면 바로바로 실행이 돼야죠. 바로 그게 응답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유틸리제이션이다 라고 해서 얘는 우리가 사용률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어베어빌리티다 라고 해서 가용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쓰고 싶을 때 언제든지 쓸 수 있냐 이걸 얘기할 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응답 시간은 짧은 게 좋은 거예요. 사용률은 크면 좋죠. 가용성도 크면 좋죠. 그래서 이거 한 가지 뭐 우리가 이 IT 어떤 얘기가 나올 때 타임이다, 시간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시간은 단축시키는 게 좋은 거예요. 시간이 증대된다. 이거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간이 증대되면 어떻게 돼요? 반응 시간이 느려진다는 거잖아요. 반응 시간이 느려진다는 거는 사용자로서는 굉장히 답답한 일이겠죠. 뭐 그런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서 점검입니다. 현재 시스템의 프레톰과 유사한 프레톰의 성능 자료를 분석하는 거죠. 앞에서 우리 했었죠. 바로 요 앞자리에서 우리가 했던 얘기인데 또 나오네요. 여기 문서 보관이라든지 문서의 양식 내용들을 내가 비슷한 프레톰의 어떤 성능 자료들을 분석해보자. 뭐 그게 문서 점검이고요. 사용자 인터뷰입니다. 뭐 인터뷰라고 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설문지라든지 뭐 그냥 말 그대로 인터뷰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초당 다운로드의 데이터량, 얼마나 빠르게 데이터를 다 받을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데이터 용량, 얼마나 많이 저장할 수 있겠냐. 그 다음에 얼마나 그 기간은 얼마나 되냐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 즉 이런 현재 시스템의 사용자와 인터뷰로서 프레톰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프레톰 성능 특성 3가지, 여기 성능 테스트, 문서 점검, 그 다음에 사용자 인터뷰, 얘는 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 성능 테스트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 응답 시간, 리스폰스 타임의 단축이죠. 사용률의 증대고 가용성의 증대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응답 시간이 길어진다 그러면 그건 성능 부하가 많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좀 참조해서 봐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적응 문제네요.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몇 문제 안 되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소프트웨어 설계 시 구축된 프레톰의 성능 분석, 즉 성능 특성 분석이죠. 성능 특성 분석에 사용되는 측정 항목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 제가 뭐라 그랬죠? 응답 시간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단축시켜야 된다.
가용성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높여야 된다. 사용률도 높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서버 여기 전혀 어울리지 않는 서버 튜닝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가 나오니까 여러분 강의만 제대로 들으셨으면 서버 튜닝 단번에 골라낼 수 있는 문제죠. 서버를 튜닝한다. 뭐 서버를 뭐 새롭게 어떻게 예쁘게 만드나요? 뭐 이건 전혀 소프트웨어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프레톰의 성능 분석은 성능 테스트, 즉 응답 시간과 사용률, 가용성 이런 것들이 좋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문제는 프레톰의 기능이 아닌 것은 어떤 것이냐. 자, 프레톰은 어땠어요? 우선 연결 기능이 있었죠. 그 다음에 그 연결 기능을 이용해서 어때요? 비용이 감소시켜졌고 또 거기서 만난 사람끼리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앞에 강의에서 잘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기업의 비전 수립이다. 얘는 뭐 전혀 프레톰 기능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보는데요. 자, 프레톰의 성능 분석, 성능 특성 분석 방법으로 맞지 않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할 때 가격 얘기한 적 없죠. 성능 테스트라든지 또 비슷한 어떤 이런 프레톰과의 문서 점검이라든지 사용자의 인터뷰, 설문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프레톰의 가격, 이건 전혀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이런 얘기니까 4번에 프레톰의 가격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자, 프레톰의 성능 특성은 성능 테스트, 그 다음에 문서 점검, 그 다음에 사용자 인터뷰로 분석을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어드릴 때 기본적인 그 장의 중요한 내용들만 문제를 풀어드리는 거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그 장이 이 장에서는 저게 가장 중요한 얘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좀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여기에 이렇게 기출문제라고 나온 이 문제들은 과거에 기출이 됐던 문제예요. 얘는 2020년도 6월에 나왔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은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되는 이러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프레톰 성능 특성 분석 시 세부 사항으로 맞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런데 검색 소요 시간 중요하죠. 또 업로드, 다운로드 뭐 이런 거요. 문서의 양식 및 내용. 그런데 프레톰의 구조 측정이다. 이건 아니죠. 그다음 프레톰의 성능 특성 분석 시 세부 사항에는 성능 테스트, 문서 점검, 사용자 인터뷰 세 가지 방법이 있고요. 검색 소요 시간 및 평균 업로드 데이터 양, 또 다운로드 양, 그 다음에 용량이 얼마나 보존할 수 있는지, 또 얼마만 양을 저장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프레톰의 구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프레톰이다라고 하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이 프레톰이 무엇인지 이런 기본 개념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가 운영체제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운영체제다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다, OS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운영체제 하면 여러분들은 아마 컴퓨터를 만지시는 분은 거의 매일같이 운영체제를 만나게 될 거예요. 뭐예요? 윈도우즈라고 하는.
윈도우즈라고 하는 이 운영체제를 여러분들이 거의 매일 만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윈도우 10, 윈도우 뭐 11,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거의 매일 쓰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윈도우라고 하는 것 때문에 윈도우 운영체제는 좀 쉽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와닿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운영체제 하면 딱 두 가지가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먼저 강조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본격적인 이런 부가적인 설명들을 하겠습니다. 여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이 자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영체제가 뭡니까? 그러면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사용자와 컴퓨터 시스템의 최적화를 위한 공통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거 시스템 소프트웨어다. 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시스템 소프트웨어다라는 말이 중요한데 우선 이 자원이라고 하는 단어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리소스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리소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리소스라고 하는 말이 그럼 또 뭐냐? 이 리소스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리소스다 이렇게 자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 하드웨어에는 또 뭐가 있냐? 우리가 하드웨어에는 가장 중요한 CPU라고 하는 게 있겠죠. 중앙처리 장치다라고 해서 사람으로 말하면 머리, 두뇌에 해당하는 뇌에 해당하는 이러한 장치가 있죠. 두뇌. 그러니까 이 하드웨어에서 CPU를 관리해 주는 거예요. 또 기억장치가 있죠. 기억장치. 기억장치가 있다. 기억장치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 기억장치에는 주기억장치와 보조기억장치가 있습니다. 이 주기억장치는 램과 롬이라고 하는 이러한 장치가 있죠. 이 램은 여러분들이 뭐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메모리예요. 즉 휘발성 메모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휘발성 메모리 이렇게 얘기하고요. 휘발성이라는 말은 날아간다는 거죠. 롬은 비휘발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비휘발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CPU와 기억장치를 관리하는 거예요. 운영체제가. 또 보조기억장치에는 뭐 우리가 말하는 하드디스크, HDD 그 다음에 요새는 뭐 SSD를 더 많이 쓰죠. 뭐 이런 것들을 관리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출력 장치. 입출력 장치가 있죠. 그 다음에 뭐 네트워크 장치. 이런 하드웨어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주는 이러한 프로그램, 이러한 소프트웨어, 이걸 우리가 운영체제라고 하고 시스템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CPU를 관리한다. 그럴 때 운영체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프로세스 스케줄링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운영체제 교재를 아마 이제 혹시 다른 교재가 누가 혹시 운영체제 책이 있다면 무조건 프로세스 스케줄링 이렇게 나올 거예요. 또 기억장치 관리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원이라고 하는 말을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리소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인데 이 소프트웨어는 뭐 파일이라고 하죠. 파일 관리. 그 다음에 보안이 있겠죠. 보안 관리.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에 대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효율적으로 쓰게 만들어주는 프로그램. 그게 바로 OS 운영체제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자원이다, 리소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효율적인 자원 관리로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여기까지는
리소스라고 하는 단어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단어가 이 인터페이스 기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자, 우선 리소스다, 자원이다 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원에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관리한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내용이 인터페이스 기능이다. 이 얘기예요. 이 인터페이스 기능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편리성이에요. 즉, 자,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하드웨어, 컴퓨터 그냥 기계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하드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 게임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게임. 근데 불행하게도 이 하드웨어에 운영체제 윈도우즈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게임을 여기서 실행할 수 있나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이 게임이라고 하는 이 소프트웨어를 이 하드웨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체제가 무슨 기능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인터페이스 기능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게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영체제가 깔렸다면 게임을 깔아서 우리가 게임을 즐길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인터페이스 기능이다. 이런 얘기예요. 또 여러분이 이 컴퓨터 앞에 앉아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사람이 여기 이렇게 앉아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운영체제가 안 깔린 컴퓨터라면 이 사람이 이 컴퓨터를 쓸 수 있나요? 절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운영체제가 망가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컴퓨터가 고장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만큼 이 운영체제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관리하기 때문에 운영체제가 없으면 컴퓨터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운영체제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즉,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할 것은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인터페이스 기능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요 두 단어만 이해하시면 운영체제 웬만한 것들은 다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이 운영체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원, 리소스의 효율적인 관리,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터페이스 기능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는 이렇게 길게 쭉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넣어줘야 되는 단어가 자원이다, 리소스다. 그것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기능이다. 요거 머릿속에 넣어주셔야 되고요. 그거를 시스템 소프트웨어다. 이런 단어, 요 단어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인터페이스 기능은 어떤 편리성, 그러니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연결하고 하드웨어와 사람을 연결하고 이런 연결하는 이러한 기능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 이게 하드웨어 아닙니까? 그럼 이 하드웨어를 이 소프트웨어하고 연결시켜준다. 이거 인터페이스 기능이죠. 그 다음에 사용자와 컴퓨터를 연결시켜준다. 이것도 역시 인터페이스 기능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하드웨어와 이 소프트웨어를 관리해준다. 이게 바로 리소스죠. 이 그림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제 설명을 보시면은 아마 금방 이해가 될 거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소스와 인터페이스에 대한 이야기는 들으셨으니까 운영체제의 어떤 목적과 성능평가 기준을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얘도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얘기고 아까 자원과 인터페이스에는 개념적인 이야기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좋겠고 얘는 암기가 돼야 될 거예요.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 얘기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체제의 목적에는요, 처리 능력을 향상시켜야 돼요. 향상. 처리 능력, 트루풋의 향상이죠. 그 다음에 반환 시간, 턴 어라운드 타임입니다. 이것은 내가 데이터를 입력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걸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턴 어라운드 타임. 그 다음에 어비어빌리티, 사용 가능도, 릴리아빌리티, 신뢰도. 그러니까 반환 시간은 아까도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단축이에요. 얘는 향상이죠. 전부. 그러니까 또 얘기입니다만 시간 이야기가 나오면 시간은 무조건 증대하면 틀린 얘기예요. 이거 틀린 얘기예요. 무조건 단축입니다. 자, 일정 시간 내에 트루풋을 한번 살펴보죠. 시스템이 처리하는 일의 량, 처리 능력은 어때요? 클수록 좋은 거죠. 그 다음에 반환 시간 어떻습니까?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니까 짧을수록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에어비어빌리티 어때요? 사용 가능도 높으면 좋은 거죠. 신뢰도 정확하고 높으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 처리 능력, 반환 시간, 사용 가능도, 신뢰도 이 네 가지는 여러분들이 아마 암기가 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잘 암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영체제의 주요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영체제는 사용자에게 편리한 환경,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보시면 생각나야 돼. 사용자에게 편리한 환경을 제공해 준다. 이게 뭐예요? 인터페이스 기능이다. 또 높은 처리 능력과 트루풋이죠. 신뢰도, 성능 최적화, 보안성을 제공해 주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아까 보안은 어때요? 소프트웨어, 파일에 있었죠. 그것은 바로 리소스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 한번 잘 보십시오. 주기억 장치 관리. 이거 하드웨어 얘기하는 거죠. 보조기억 장치 관리. 이게 뭐예요? 이게 기억 장치 아닙니까? 기억 장치 관리라고 하는 거예요. 또 입출력 장치 관리. 당연하죠. 이 파일 관리. 이거 뭐예요? 소프트웨어죠. 이게 보안, 소프트웨어죠. 네트워크 기능. 이건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다 포함될 수가 있죠. 명령 해석. 명령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도스나 그 유닉스에 보면 이게 도스나 유닉스에 쉘이라고 하는 장치가 있어요. 여기에 커널이라고 하는 게 있고 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커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운영체제의 가장 중요한 엔진이에요. 엔진 그러니까 무슨 하드웨어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냥 하드웨어 아니고 소프트웨어인데 왜 엔진이라고 하냐? 그만큼 중요한 기능이다라는 거예요. 쉘은 명령을 해석하는 거예요. 명령 해석. 이 쉘은 이 명령을 해석한다. 이런 얘기예요. 명령을 해석한다. 그래서 명령을 해석하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 여기 하나 정말 중요한 게 빠졌네요. CPU도 관리하는 거죠. CPU, 중앙처리장치도 관리한다. 얘는 CPU라고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프로세스 스케줄링 이렇게 얘기해요. 프로세스 스케줄링. 이렇게 얘기하니까 프로세스 스케줄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쨌든 얘도 CPU 관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운영체제가 한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영체제의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운영체제의 유형에는요,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안 나눕니다만은, 과거에는 이렇게 나눴어요. 서버용 운영체제냐, 클라이언트용 운영체제냐, 이런 거예요. 서버용 운영체제에는 뭐 유닉스라고 하는 거, 여기.
유닉스라고 하는 거 서버용 운영체제예요. 그 다음에 리눅스라고 하는 거, 이거 서버용 운영체제예요. 그래서 서버용 운영체제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러 사람이 같이 쓸 수 있다는, 서버니까. 그래서 멀티 유저, 멀티 프로세싱, 멀티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 이거고요. 클라이언트는 멀티 프로그래밍은 되는데 멀티 유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싱글 유저예요. 싱글 유저가 되는데 이 클라이언트용은 싱글 유저다. 그래서 우리가 윈도우를 깔았다. 내 컴퓨터에는 윈도우가 들어있어. 이러면 클라이언트가 되는 거예요. 물론 요즘 나오는 윈도우들은 워낙 기능이 좋으니까 윈도우 서버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만은 과거의 윈도우들은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윈도우즈라고 하는 거 여기 중소형 서버다. 이건 요즘 운영체제가 그렇고요. 보통 클라이언트용이죠. 그래서 개인용 PC, 뭐 태블릿 PC, 이런 인베디드 시스템 이런 데 적합한 이러한 운영체제가 되겠고요. 여기 뭐 너무나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iOS와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운영체제는 어때요? 모바일 운영체제죠. 이 모바일 운영체제라 이 iOS는 뭐 애플사에서 만드는 거고요. 이 안드로이드는 구글인데 뭐 삼성도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는, 여기 애플과 구글 나와 있네요. 그래서 그런 운영체제가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요. 이 운영체제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두 번째로 인터페이스 기능. 이거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처리 능력의 뭐예요? 증대죠. 반환 시간의 단축이죠. 사용 가능도의 향상이지요. 신뢰도의 향상이다라고 하는 거고, 윈도우 운영체제 종류에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영체제의 분석 시 고려사항인데요. 뭐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운영체제는 신뢰도가 높아야죠. 장기 시스템 운영으로 운영체제 고유의 장애가 발생을 할 수 있다. 특정 운영 프로그램의 메모리 낭비로 인해 성능 저하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컴퓨터 오래 쓰다 보면 어때요? 점점 느려지는 거 느끼시죠? 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운영체제 보안 패치 설계 및 운영체제 버그를 대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32비트 운영체제냐 64비트 운영체제냐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32비트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64비트로 처리하는 게 훨씬 빠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기술 지원이라든지 주변 기기라든지 그 다음에 당연히 비용도 무시할 수 없죠. 비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운영체제의 기능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어떤 것이냐라는 거예요. 자, 사용자에게 편리한 환경을 이게 뭐죠? 인터페이스 기능이다. 이런 얘기죠. 처리 능력 및 신뢰도는 향상돼야 된다고 강조했죠. 컴퓨터 시스템의 성능도 역시 최적화시켜야 되겠죠. 언어 번역을 통한 실행 가능한 이 언어 번역이다라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얘는 컴파일러가 한다. 또 컴파일러 말고도 인터프리터라는 게 있어요. 이런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 언어 번역이다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것은 컴파일러다라는 거예요. 자, 해설 한번 볼까요? 운영체제는 사용자에게 편리한 환경과 프로세스의 처리 능력 향상, 성능, 최적화되는 환경을 제공한다. 언어 번역 기능 및 실행 프로그램은 개발자 또는 응용 프로그램이 생성한다 그랬는데 이보다는 컴파일러가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운영체제의 목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어떤 것입니까? 트루풋은 향상돼야죠. 턴어라운드 타임 단축해야죠. 어베이빌리티가 감소하면 안 되지. 얘는 어떻게 돼요? 향상해야 되는 거죠. 얘가 향상돼야 되는 거죠. 단축돼야 되는 거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얘 무조건 틀린 얘기네요. 그다음에 릴리아빌리티는 향상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역시 제가 강조했던 내용들이 이렇게 시험에 출제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강조한 내용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보도록 하죠. 다음 중 운영체제가 아닌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랬는데 윈도우즈라고 하는 거, 유닉스, 리눅스 다 운영체제인데 프레지라고 하는 거, 이 프레지라고 하는 것은 운영체제가 아니라 뭐 PPT예요. 파워포인트 같은 뭐 이런 거니까 프레지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운영체제의 역할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랬는데 여기 또 나왔네요. 이게 똑같은 문제. 1번과 4번은 거의 비슷한 문제인데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이건 제가 누누이 강조한 얘기죠. 입출력에 대한 보조 역할을 수행한다. 하드웨어 자원을 공통적으로 사용한다. 이게 다 뭐예요? 자원이잖아요.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근데 여기 4번에 보니까 원시 프로그램을 목적 프로그램으로 바꿔준다.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언어 번역 프로그램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컴파일러가 하는 거예요. 컴파일러가 하는 거다. 컴파일러가 하는 거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컴파일러가 목적 프로그램으로 여기 있네요. 컴파일러의 기능이다. 이렇게 설명이 됐습니다. 자, 이 정도면 뭐 운영체제에 대한 이야기는 뭐 충분히 잘 정리가 됐으니까요.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이번 시간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